네, 인사이트 TV. 오늘 많이들 힘드셨죠? 예, 저도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고 좀 화도 나고 하는데 좀 진정을 좀 하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이성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장을 좀 잠깐 볼게요. 일단 코스피가 오늘 40포인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업종이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11포인트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전 업종 하락이 나왔고 특히 제약 업종이 2.27%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외국인 다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죠. 기관 팔았고 코스닥 시장 외국인도 팔았습니다. 기관도 역시 팔았습니다. 양 시장에서 쌍끌이 매도가 나온 하루였고요. 해외로 가볼까요? 다우존스 170포인트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381포인트 하락 나왔고요. 뭐 다 하락이네. S&P 500 67포인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34포인트 역시 하락이 나왔고요. 니케이 일본이죠. 364포인트 역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온통 다 팔았습니다. 무슨 스머프도 아니고. 그래서 한마디로 장이 박살이 났다. 자, 왜 이렇게 됐냐?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 그래서 좀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이슈죠. 그리고 두 번째 긴축에 대한 공포.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오늘 이것들은 왜 난린지 모르겠네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대요 오늘 또. 그리고 셀트리온 분식 회계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오스템 횡령 사건 벌어졌죠. 이 두 가지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크나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좀 더 또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나라를 보면 오늘 한국은행에서 1.25% 포인트로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예, 요게 또 컸죠.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1.5% 포인트 인상하는 것도 긴축이 아니라고 본다. 자기는 이런 또 망발을 또 했어요. 망발을. 야,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조만간에 추가로 금리를 또 올리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더 위축이 된 거고요. 그다음 미국으로 가보면 올해 3월에 테이퍼링 종료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올해 안으로 3번 내지 4번에 걸쳐 금리 올리겠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다다음 달 올해 3월 달에 금리 오를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아니면 연말쯤에 양적 긴축 즉 자산 매각하겠다. 미 연준이 지금 그동안 채권을 잔뜩 사들였는데요. 그게 지금 8천조에서 약 1경어치가 있답니다. 그거를 점차 순차적으로 다 팔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 흡수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 박살이 나고 있다. 거기다가 수급은 어떠냐? 수급도 안 좋습니다. 지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요. 1월 달 들어서 올해 1월 들어서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1월 3일부터 1월 11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팔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만 총 4조 4,700억을 팔았다.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이 문제인데 연기금이 국민연금 같은 그런 연기금 기관 투자가가 작년 말부터요. 배당락 전에 현물 주식을 잔뜩 샀습니다. 왜? 배당 받으려고, 배당 챙겨 먹으려고 그래놓고 작년 12월 29일이 배당 낙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이후로 현물을 다 팔아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 팔고 선물을 사들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영향 때 그래서 굉장히 이거 다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다 죄다 악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밀려오면서 오늘 특히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다. 그리고 수급도 자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만간 상장하잖아요. 그럼 물량이 잠긴다는 거예요. 매수 물량이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그래서 그때까지도 수급이 확 편다는 보장이 지금 당장은 없다. 그런 게 좀 문제다. 그래서 오늘 그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장이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를 보면은요 오늘 완전히 뭐 박살이 났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12.31% 하락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이 정도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젠도 영향을 혼자서 독불장군도 아닌데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젠
셀트리온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즌 주가를 좀 확인해 볼까요? 오늘 종가가요 보니까 54,600원이 나왔습니다. 54,600원 5.37%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고, 자 이게 이 주가 차트만 놓고 보면은요 거의 뭐 시즌이 망한 것 같아. 그죠? 쫙 올랐다가 쭉 빠지는데 거의 이거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주가 차트만 보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즌 자체에 어떤 악재가 터진 건 없고 가치가 훼손된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시즌이 예를 들면 역성장을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면은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2018년도부터 매출액을 보면은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꾸준히.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고 순이익도 증가 추세, 이익잉여금도 당연히 증가 추세겠죠. 역성장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회사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저 모양이냐 이거죠.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 오늘 뭐 장에 박살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는 시즌 자체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외적인 거죠. 시즌 입장에서 보면 이 이유가 첫 번째 크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매도예요. 공매도인데 이 시즌이 어떻게 하다 공매도에 타겟이 돼버렸어요. 타겟이 돼버렸는데 그 이유는 왜 타겟이 됐냐?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일단 코로나 영향이 크죠. 코로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여기에 달라붙은 거예요.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달라붙은 거고 타겟이 된 거고.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 우리 개인 주주들한테 시젠이라는 종목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많이 알려졌죠.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 또 달라붙었다. 그거는 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개인분들은 저도 뭐 개인 주주지만 멘탈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멘탈이 좀 강하지 않은 면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작업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멘탈을 잔뜩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포에 질렸다거나 좀 이렇게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던지죠. 겁이 나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다 던져버리면 장애들은 또 막대한 자기네들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매도에 타겟이 됐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공매도 현황을 보면은요. 어제 1월 13일이었잖아요. 어제 신규가 대차거래를 보면 신규가 33만 주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거래 잔고가 지금 615만 주 정도가 돼요. 615만 주 정도. 그리고 그 공매도 거래 비율을 보면 어제 26%가 됐습니다. 어제 갑자기 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아까 잠깐 낮에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15%, 16%가 되더라고. 오늘도 이놈의 공매도 이건 진짜 다 죽여야 됩니다. 이거 죽여야 되는데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응?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고, 제가 그동안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나쁜 소리 안 했는데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게 억울하지도 않은가요? 이분 참 왜 나 같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박사 출신, 연구원 출신, 교수 출신이에요. 사실 근데 시젠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그 설립자들을 보면, 오너들을 보면 거의 다 박사나 무슨 연구원, 학교, 대학교 교수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엔지니어 마인드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연구 개발에는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실력도 있는데, 우리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거나 약하다는 겁니다. 이 천정윤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박사, 연구원,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주가에 관심이 제가 봤을 땐 전혀 없는 것 같다. 전혀 없는 것 같고, 왜 자기는 돈 벌 만큼 벌었다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연구실에 틀어박혀 갖고 제품 개발에만 온통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상장 회사잖아요, 여러분. 상장을 시켜놨잖아. 그러면은 주주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 관계자가 그만큼 늘어났는데 왜 자기 생각만 하냐 이거죠. 주주들 얘기는 왜, 생각은 왜 도대체 안 하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같으면 억울하고 분해갖고 주가가 저렇게 흘러내리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잠도 안 올 것 같아. 그럼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보면 액션을 전혀 안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지금 해야 되는데 뭐 언론 인터뷰 보면 하는 것도 거의 없고 뭐 회사 홍보도 뭐 별로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오로지 제품력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좀 답답하다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얘기 했잖아요. 뭔가 자사주를 그럼 사들이든가 셀트리온처럼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자사주를 사갖고 소각을 시켜버리면 더 좋죠. 그리고 아니면 배당을 늘리든가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회사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하든가.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라. 예? 왜 혼자서 끌어안고 연구도 하고 경영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냐. 회사에 현금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마음 먹으면 전문 경영인 시스템 도입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야 될 때다. 근데 안 하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 흥분해 갖고 욕을 하냐면 너무 제가 주주 입장에서 봐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렇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젠이 역성장하고 있거나 성장이 멈춘 상태도 아니고 펀드멘탈도 이상이 없고 억울하잖아요. 근데 공매도 세력에 타겟이 돼 갖고 예? 이 순환을 겪고 있는데 왜 침묵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부분이 너무 화가 나서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어제 올라온 기사인데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기사 따위가 뭐 여러분들한테 또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자고요, 여러분. 침착하고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맙시다. 그래서 요 기사만 잠깐 좀 보고 오늘 마칠게요.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을 다 읽진 않고요. 끄트머리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세계 진단키트 시장에서 국산 3% 불과 시장 점유율을 말하는 거겠죠. 변이 바이러스가 절호의 기회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이후 진단키트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그러나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 진단키트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죠? 그래서 다수 기업들이 기존의 코로나 진단키트의 변이 바이러스 진단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변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출시,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전문업체인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코로나 진단기기 시장 규모가 844억 달러랍니다. 이걸로 추정된대요. 그래서 국산 코로나 진단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근데 3%가 안 된다. 3% 수준이다.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여지가 많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 진단기기 시장은 세계 시장의 3%에 불과하지만 추가로 성장이 가능한 만큼 국내 진단 업체들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그죠? 일면 일리가 좀 있죠. 일리가 있죠. 자, 이 기사만 봐도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의 천종윤 회장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좀 답답하다. 그래서 뭔가 빨리 좀 각성을 하셔서 뭔가 빨리 행동을 취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